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야식이나 파티 메뉴로 치킨만큼 자주 떠오르는 음식이죠.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는 광고나 이벤트보다는 재료와 품질을 앞세워 왔다고 알려진 곳, 바로 피자 알볼로입니다. 2005년 작은 동네 피자집으로 출발해 정점 기준 300개가 넘는 매장까지 성장한 브랜드.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맹점 갈등과 가격 논란이 이어졌고 실적 역시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합니다. 과연 이 브랜드의 성장 방식과 프랜차이즈 구조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피자 알볼로의 지난 20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골목, 단 6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이재욱, 이재원 형제가 피자를 굽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요리사 출신 창업자였습니다. 호텔 조리학을 전공한 두 형제는 피자를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닌 하나의 요리로 접근했죠. 당시 피자 시장은 도미노, 피자헛, 미스터 피자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냉동 도우와 가공 재료를 사용하는 대량 생산 체제가 주류였습니다. 형제는 이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진도산 흑미를 직접 갈아 72시간 이상 발효시킨 생도우, 매일 아침 직접 끓이는 토마토 소스, 그리고 공장제가 아닌 오일을 직접 썰어 담근 수제 피클까지 재료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처음 석 달 동안은 하루에 두세 판 파는 게 전부였죠.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래? 장사치답게 해야지 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는데요. 교육특구로 불리던 목동에서 엄마들 사이에 자극적이지 않아 아이 먹이기 좋고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다는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렇게 이 가게는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피자 알볼로의 성장 과정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종과도 같았습니다. 보통의 프랜차이즈는 거액의 마케팅비를 쏟아부어 가맹점을 모집하지만 알볼로는 달랐죠. 마케팅할 돈이 있으면 치즈와 토핑의 품질에 투자한다는 고집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먹혀든 건데요. 단골 고객들이 먼저 우리 동네에도 이 가게를 열 수 없냐며 본사를 직접 찾아왔고 가맹 모집 광고 없이도 매장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 시기 알볼로는 어깨 피자, 팔자 피자 같은 독창적인 메뉴를 선보이며 시각적인 재미와 맛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특히 8가지 맛을 한 판에 담은 팔자 피자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며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었고요. 2010년대 중반 알볼로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2014년 본사 매출 99억 원에서 2017년엔 361억 원으로 성장했죠. 매장 수 역시 270개를 넘어섰습니다.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글로벌 대형 피자 브랜드들을 제치고 업계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형제 창업자의 장인 정신은 한국 외식업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 역시 깊어지는 법인데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진심이나 장인 정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영 이슈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피자 알볼로의 첫 번째 큰 논란이 제기된 건 2017년이었습니다. 가맹점주 모집 요건을 둘러싼 이른바 성차별 및 연령차별 논란이었죠. 당시 가맹점주 모집 요강엔 45세 미만 남성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됐고 본사는 곧바로 해명에 나서는데요. 주방 노동 강도가 높고 배달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어 여성 점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집밥 같은 피자를 강조해온 브랜드가 브랜드 메시지와 현실 사이의 모순이 지적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3년 브랜드 신뢰에 또 한 번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엔 이재욱 대표의 겸직 논란이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동종 업종 겸업을 금지하며 가맹점 운영에 집중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피자펍 브랜드 롱타임노씨에 투자하고 등기이사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거죠.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가 경쟁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이에 대해 본사는 다이닝펍으로 경쟁 업종이 아니며 법률 자문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졌고 결국 이 대표는 해당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이 두 사건은 위법 여부를 떠나 피자 알볼로가 내세워온 상생과 정직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숫자를 보겠습니다. 피자 알볼로의 최근 재무 흐름은 브랜드가 처한 현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2022년 피자 알볼로의 매장 수는 321개로 정점을 찍습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성장의 꼭대기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본사 매출은 420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 약 13억 원. 이 시점을 기점으로 실적은 적자로 전환되죠. 문제는 그 다음 해였습니다. 매출은 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 급감했고 영업 손실은 29억 원으로 적자 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매장 수 역시 300억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이후에도 매출은 270억 원대까지 감소한 반면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외부 변수로 꼽히는 건 이른바 피자플레이션인데요. 고물가 국면에서 3만 원을 넘는 프리미엄 피자는 소비자에게 점점 부담스러운 선택지가 됐습니다. 그 사이 저가 피자 브랜드와 1인용 피자, 그리고 대형마트의 가성비 냉동 피자가 빠르게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여기에 알볼로의 정체성이었던 수제 고집이 발목을 잡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힘든 비용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차별화 포인트였던 정성이 이제는 구조적 한계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본사의 실적이 흔들리는 동안 현장의 가맹점주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연 매출은 2022년 약 3억 5,300만 원에서 2024 년 기준 2억 8천만 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를 월 매출로 환산하면 약 2,30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피자알볼로만의 구조적 장점도 분명한데요. 바로 로열티 0% 정책입니다. 대형 브랜드들이 매출의 3에서 5%를 로열티로 가져가는 것과 달리 점주가 번 만큼 가져가는 구조는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수익의 양극화는 큰데요. 상권이 좋은 일부 매장은 연 매출 3억 8천만 원을 넘기기도 하지만 하위 매장 중에는 연 매출이 1억 원 중반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가맹은 단 4곳에 그친 반면 계약 종료와 해지는 52곳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장 환경 속에서 신규 창업자들 사이에서 피자알볼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약 1억 500만 원에 달하는 초기 창업 비용, 투자 대비 수익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비 점주들의 판단 기준 역시 한층 더 까다로워지고 있죠. 이처럼 가맹점의 수익성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피자알볼로 본사는 하나의 해법을 선택하는데요. 바로 가격 인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가격 인하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의 도우 크기가 조정된 사실이 알려진 거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인하가 아니라 슈링크플레이션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본사는 무게와 토핑 비율은 동일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한번 흔들린 소비자 인식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부 갈등도 이 시점을 전후로 본격화되는데요. 수도권 매장에는 냉장 도우, 지방 매장에는 냉동 도우가 공급됐다는 품질 차별 논란까지 더해집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가와 품질 문제를 제기한 일부 점주들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점주 측에서는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본사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갈등의 골은 이미 깊어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자알볼로는 이대로 주저앉게 될까요? 최근 피자알볼로는 2026년까지 본사 매출 1,000억 원 달성, 해외 5개국 진출, 그리고 매장당 월 매출 5천만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푸드테크의 도입인데요. 1인 피자 브랜드 고피자와 업무 협약을 맺고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을 매장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피자 위 토핑의 배치와 양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품질을 표준화하고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도 균일한 맛을 낼 수 있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알볼로의 최대 약점이었던 높은 노동 강도를 기술로 해결해 점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마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잔슨빌 소시지 넷플릭스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트렌디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고요. 피자알볼로는 이제 단순한 국내 브랜드를 넘어 K피자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연태 가맹점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식 도우에 한국식 토핑을 결합한 정체성은 이들의 가장 뚜렷한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는 결국 국내에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와 맞물려 있는데요. 국내 수익 구조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해외 확장을 위한 투자 여력 역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을 목표로 한 1K 하이파이브 비전에서 해외 5개국 진출을 명시한 것은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분명한 방향 제시로 볼 수 있죠. 한국식 재료를 품은 흥미 도우 피자가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답은
앞으로의 실행과 숫자가 말해주게 될 겁니다. 피자 알볼로의 지난 20년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걸어온 영광과 상처를 그대로 압축해 보여줍니다. 피자는 요리다 라는 창업자의 철학은 분명 이 브랜드를 성장시킨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철학을 수백 개 매장으로 확장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도 함께 만들어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장인 정신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구조 안에서도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도약을 시도하는 피자 알볼로의 선택은 과연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기업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